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을까요? 기원전 30년 8월, 알렉산드리아는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지게 되는 로마의 지도자입니다. 마르크 안토니우스도 이미 죽었고 로마가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궁전에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로 끌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집트의 패배를 상징하는 산 증거로 전시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왕에게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치욕이자 그녀의 권력이 끝났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후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동료인 아이라스와 샤르미온과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가 집안의 바구니에 몰래 넣은 독사에게 일부러 물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 관한 그림, 책, 영화, 이야기에서 유명해진 버전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대 작가들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일부는 뱀이 사용됐다고 했으나 방 안에서 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팔에는 2개의 작은 자국이나 상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팔에서 발견됐지만 출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고대 기록은 그녀가 독이 든 연고를 썼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또한 작은 뾰족한 물건, 예를 들어 바늘이나 머리핀을 사용해 그녀의 몸에 독을 주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즉, 클레오파트라 시대와 가까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코브라가 그녀를 죽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뱀은 1m가 넘게 자랄 수 있고 들고 다니거나 통제하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뱀이 작은 바구니에 숨겨져 있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곳에 반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뱀이 어떻게 클레오파트라와 두 동료를 거의 동시에 죽였을까요? 모든 독사의 물림이 충분한 양의 독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뱀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바로 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한 마리의 뱀만 사용했다면 세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양의 독을 뿜어낼 수 있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보여지는 것과 달리 코브라의 물림이 항상 빠르고 조용한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브라의 독은 신경계를 공격해서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삼키거나 보거나 움직이거나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뱀이 클레오파트라를 죽였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가능하지만 확실히 단정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독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뱀에 물렸거나 음료를 마셨거나 연고를 발랐거나 작은 도구를 이용해 독을 주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는 끝났고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죽음의 방식이 확실하지 않은데 왜 뱀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로마가 단순한 이야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뱀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녀가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한 똑똑한 여왕이었다는 설명보다 훨씬 쉽게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야기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독을 사용했는지가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왜 살아서 잡히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봅시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로마로 포로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에서는 패배한 지도자들과 전쟁에서 얻은 보물, 그리고 포로로 잡힌 병사들을 대중 앞에 행진시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살아있는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승리를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그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사람들을 그녀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왕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두 시녀도 함께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대 이야기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뱀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불러 독을 제거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클레오파트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 세부 사항이 정확히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들은 그녀의 시대가 지난 뒤에 쓰였고 이야기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옥타비아누스가 원했던 살아있는 포로를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로마에서 행진에 끌려가는 대신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으로서 생을 마감했고 마르크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클레오파트라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화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이용해 강력한 남성들을 조종한 여성으로 자주 그려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의 정확한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옛 동전에 새겨진 그녀의 얼굴은 오똑하고 약간 굽은 코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전들을 현대의 사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대에는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정치적인 이미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얼굴들은 종종 강하고 강력하며 통치할 자격이 있어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일부 동전은 클레오파트라와 마르크 안토니우스의 얼굴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그들이 동등한 정치적 파트너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전만 보고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다웠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 왕실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혈통을 가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약 300년 동안 그의 가족이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근친 결혼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왕과 여왕 중에는 왕위와 재산을 가문 안에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자매와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완전히 그리스 혈통이 아닙니다. 그녀의 아버지 쪽 혈통은 잘 알려져 있지만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혈통 중 일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정말로 놀라운 점은 그녀의 교육과 통치 능력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외국 손님들과 대화할 때 통역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어와 인근 왕국 사람들의 언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집트어를 배운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많은 초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자들은 그리스어를 궁전과 정부의 주요 언어로 사용하여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몇 개의 언어를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언어를 정치적 도구로 썼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대사, 관리, 그리고 사람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학, 철학,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으로 된 몇몇 고대 의학 및 미용 관련 저작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여왕이 직접 그것들을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 지식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군주에게 걸맞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부유하지만 위기에 처한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식량, 세금, 무역, 군사, 그리고 로마와의 관계를 모두 관리해야 했습니다. 나일강 주변의 광활한 땅이 이집트에 엄청난 곡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지중해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왕국이 로마와의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더 크고 군사 조직도 더 체계적이며 그들이 지배하는 영토도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가장 강력한 로마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부와 식량을 이용해 자신의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가 점점 강해지는 동안 이집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부, 정치적 동맹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적을 전장에서 직접 맞서야 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더 이상 이집트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상징, 말, 그리고 정치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브라가 등장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과 여왕의 왕관에 세워진 쿠브라는 우레이우스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왕권의 상징이자 여신 와제테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왕건의 쿠브라를 쓴 사람은 통치할 권리가 있으며 신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코스의 2대 위자 우비라 헬시 강력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여왕의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또 다른 논란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몇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죽기 전에 클레오파트라 바트라가 사형을 선고한 죄수들에게 다양한 독의 효과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적은 가장 빠르고 덜 고통스러운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비밀 실험실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녀가 실제로 독을 실험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생포되지 않기 위해 미리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멸망하기 전까지 클레오파트라는 거의 20년 동안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로마가 계속 강해지는 와중에도 말이죠. 그녀가 모든 것을 아름다움만으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지능과 목소리, 대화 방식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왕좌를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로부터 되찾기 위해 카이사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가 로마의 식량과 부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고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적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클레오파트라의 지위는 다시 한번 위태로워졌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분열되었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지도자 중 한 명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타르수스로 부르자 그녀는 강력한 여왕으로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돈, 음식, 배, 군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군사 계획을 위해 이집트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로마에서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동맹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인이 되었고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서로의 권력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둘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데플리니우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한 끼 식사에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귀걸이에서 값비싼 진주 하나를 꺼내 강한 식초에 넣고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약이나 에너지 음료로 쓰려던 게 아니라 이집트의 막대한 부를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이집트가 평범한 왕국도 자신이 쉽게 명령받을 여왕도 아님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지능, 교육,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그리고 이집트의 막대한 부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의존하는 사이 그들의 또 다른 적인 옥타비아누스는 계속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클레오파트라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향수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집트는 향수와 향을 만드는 것으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잘 알려진 이집트 향 중 하나는 케파이인데 이것은 여러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와인, 건포도, 모략, 송진,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원, 가정, 약, 그리고 종교의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장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비밀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타르수스에서 만났을 때 고대 기록들은 그녀의 배가 매우 화려했다고 묘사합니다. 음악, 값비싼 천, 조명, 그리고 향기로운 연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부와 권력을 신중하게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와 수행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반드시 안토니우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 배, 식량, 그리고 군사계획에 도움 줄 거대한 왕국의 여왕을 마주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의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옛 영토 일부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까워진 건 비밀의 사랑묘야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있었고 클레오파트라의 로마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 카이사리온과 함께 로마에 거주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이슈였는데 그녀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리온은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만이 과학과 새로운 지식을 로마에 가져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가 오기 전부터 이집트, 그리스, 로마는 오랫동안 지식을 교류해 왔습니다. 로마 달력이 그 뚜렷한 예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달력을 정비하기 전에는 날짜 수가 정확하지 않았고 계절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나 달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6년에 카이사르가 그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들과 수학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연관된 학자인 소시게네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율리우스력은 365일의 태양년을 사용했고 4년마다 하루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전 세계 대부분에서 사용된 달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과학에 참여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소시게네스 또는 그 자신이 시저에게 달력을 바꾸라고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천문학에서 온 지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시저와 그의 조언자들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대 달력은 정확히 율리우스력과 같지 않습니다. 1582년에 율리우스력의 1년 길이에 작은 오류가 있어서 그레고리력 개혁하에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그레고리력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달력의 오랜 역사에는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이집트의 신원처럼 통치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사르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구 독재자로 불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졌고 그는 많은 영예를 받아 원로원 의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을 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이런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심어줬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을 위한 싸움은 오랫동안 로마 정치의 일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오기 전에도 로마는 이미 내전을 겪었고 술라의 독재와 강력한 장군들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된 것은 몇몇 원로원 의원들이 그가 공화정을 파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이집트 여왕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내전이 끝난 후 옥타비아누스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클레오파트라의 계획을 단순히 모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옛 공화국의 명칭과 관직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평화와 질서의 수호자로 내세웠습니다. 로마의 제국 체제는 공화국 자체의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집트와 다른 정복된 문화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와 상징을 차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단일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영향은 로마의 예술, 종교, 그리고 공공기념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후 로마 황제들은 오벨리스크를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 스타일의 건물과 장식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부, 권력,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상징했습니다. teritoryong kontrolado ng Roman Empire. 그들은 이집트 여신 이시스에게 헌정된 마을회의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숭배는 이미 클레오파트라 사망 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숭배는 그리스와 지중해 지역에 전파된 뒤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시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졌는데 그녀는 어머니, 보호, 바다, 그리고 사후세계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는 독특한 의식과 긴밀한 공동체를 지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강화하려 이시스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몇몇 공개 의식과 왕실 이미지에서 그녀는 자신을 여신과 연관되거나 살아있는 화신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로마 전역에 이시스의 숭배를 퍼뜨렸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시스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모습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종교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흔한 이미지였습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는 예술 양식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이미지 뒤에 있는 이야기와 믿음은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옷, 지팡이,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대 이집트에서 직접적으로 복사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신비롭게 여겨지는 것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거대한 이집트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실제로 이집트에서 온 것입니다.
칼리굴라 황제 시절에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지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서커스장에 세워졌고 나중에는 네로 황제와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1586년에 식스투스 5세 교황이 현재의 위치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오벨리스크 위에는 십자가와 기독교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티칸이 이집트 태양신을 숭배한다는 비밀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로마의 기념물이었으나 새로운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종교나 통치체제가 옛 건물이나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권력이 교체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의 형태가 이집트의 앙크나 열쇠구멍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광장의 설계는 17세기 애잔 로렌초 베르니니가 종교 집회를 위한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구현한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가장 큰 개인적인 문제는 오벨리스크나 예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레온이었습니다. 카이사레온은 기원전 47년에 태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레온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했고, 카이사레온은 이집트 공동 통치자가 되었지만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의 공식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유언장에서 옥타비아누스를 공식적인 상속인으로 지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함락된 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레온을 남쪽으로 보냈는데 아마도 홍해를 통해 탈출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돌아오도록 설득당했는데 그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그를 죽였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직 어렸지만 그의 이름은 큰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카이사레온이 살아있는 한 옥타비아누스의 적들은 그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진짜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카이사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은 옥타비아누스의 조언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쓴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매국 카이사레온은 다시 살아있는 통치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레온이 인도로 도망치거나 에티오피아에 숨어 지내고 유럽의 비밀 후손을 남겼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고대 세계의 많은 무덤과 시신들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옥타비아누스의 통제하에 막대한 부와 곡물 공급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몰락은 로마 군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이집트는 정치적 갈등, 무거운 세금, 부채 문제, 그리고 몇 년간 나일강의 수양 부족을 겪었습니다. 나일강의 수위가 낮으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식량 가격이 오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나일강의 범람이 약했던 이유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에서 나온 재와 황 때문이죠. 이 재와 황이 나일강의 발원지에 내리는 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경제를 약화시키고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국민을 먹여 살리거나 군대를 지원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가문의 몰락의 주된 이유도 유전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토톨레마이오스 왕가에서는 친족 결혼이 흔했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의 왕국이 사라진 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이 더 강했고 병사도 더 많았으며 지중해에 대한 통제력도 훨씬 넓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지도자들과의 동맹에 의존했지만 이 지도자들 역시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기원전 31년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함대 대부분을 잃었고 많은 동맹 세력이 옥타비아누스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이집트를 거의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로마를 몰래 바꿔놓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지혜, 언어, 부, 그리고 정치적 동맹을 훌륭하게 활용해서 자신의 왕국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자유의 여신상 최초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레데릭 오규스트 바르톨디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기 전에 그는 먼저 수에즈 운하를 위한 거대한 조각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등불을 들고 있는 이집트의 여성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을 위해 다른 조각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되었습니다. 두 조각상 모두 등불을 들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유의 여신상은 이시스의 조각상이 아닙니다. 이 조각상은 자유와 프랑스와 미국의 우정을 상징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음모론이 없어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가 점점 강해지는 동안 약 22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 부, 그리고 동맹을 이용해 나라의 자유를 오래도록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집트가 정복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그녀를 이긴 로마의 지도자 옥타비아누스보다 더 유명합니다.